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정의라고 하면은 이건 단순한 사전적인 뜻풀이하고는 다르죠. 사전에 뭐라고 돼 있든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것은 이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정의 안에 요건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 요건이 이 정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죠. 법률 효과가 뭔가요? 법률 효과는 이제 권리로 나타나게 되죠. 권리의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무죠. 그래서 이런 정의 안에 들어있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부여된다. 자, 그러면은 지적재산권의 정의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재산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먼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어야 되겠죠. 인간의 지적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림을 그렸다. 이 지적재산권이 주어질 수가 없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조작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적 창조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 대해서는 아직 지적재산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지적재산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뭐 손으로 뭘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활동의 산물이라는 거죠. 정신활동의 산물로서 그 다음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신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 지적인 산출물, 그것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지적인 창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전부 제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지적인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 그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은 각각의 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정해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서로 싸우게 돼요. 나는 가치가 있다. 상대방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듣고서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따라해요. 자, 그걸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작권 침해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평생 날씨가 좋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주관적인 가치이지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를 주관적인 판단에만 맡겨놓게 되면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에서 규정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법에서 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가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그 가치라는 것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은 그 각각의 법마다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그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법의 목적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적재산권법은 대부분 1조가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작권법이면 저작권법, 특허법이면 특허법, 이런 지적재산권법을 보시면 그 제1조가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은 뭐다라고 선언을 하고 제2조에 가보면은 이 법에서 무엇은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저작물은 무엇을 말한다. 저작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조에 가보면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저작권법에 가보면 저작권법 1조에 이 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이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무엇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정해야 되겠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 어떤 우리가 지적인 정신활동의 산출물로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콘텐츠라고 한다면 모든 콘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 중에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가치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즉 문화 및 관련 산업이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약속을 했냐 하면 창작성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중에서 창작성을 갖추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다르게 약속을 할 수도 있었어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창작성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문학성이라든가 미술성이라든가 예술성이라든가 음악성이라든가 또는 개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창작성이 있는 것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이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겠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그걸 가지고 보겠다. 창작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저작권법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부여해서 장려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저작권법의 1조 목적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 저작자의 권리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우리가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은 크게 이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보호를 해서 어떤 창작자 그리고 그 창작을 전달하는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이런 실현자 또 그리고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사람들 음반 제작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방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작이 장려되어야 문화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작자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주어지는 것이 저작권이다. 그런데 이런 저작권만 보호하게 되면 오히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권리만 너무 보호하다 보면은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대가가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대중들이 그 콘텐츠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또 일반 대중들이 그 콘텐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권리자들의 권리만 보호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가격으로 대중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그 이익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그러니까 일반 공중들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이용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내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경우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이
향상 발전의 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종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지적재산권 안에는 어떤 권리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안에는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흔히 4대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뭐 다른 권리들이 있는데 크게 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상표권 이 네 가지를 4대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작권법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물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서 뒤에 관련 산업이란 말이 붙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산업재산권법은 순수하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죠. 네. 그러면 문화와 산업은 어떻게 틀리냐? 참 이것이 딱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업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문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뭔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죠. 문화와 산업. 네, 뭔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것처럼 문화와 산업은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당히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 9가지 장르, 그것이 이제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언어로서 표현된 저작물을 어문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또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렇게 9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문저작물 중에서 뭐 가장 흔한 출판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출판산업이란 말을 쓰죠. 네, 출판산업. 또 음악도 음악산업이란 말을 씁니다. 미술도 미술산업이라고 하고요. 영화, 뭐 대표적인 영화산업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문화와 산업은 구분되지만 또 상당히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성격이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산업재산권법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저작권을 보면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공중송신에는 뭐 전송이나 방송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또 디지털 음성 송신 우리가 흔히 팟캐스트 또는 웹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음성 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전시, 배포, 대여, 또 2차적 저작물 작성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인데 그런 이용 행위에 대해서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이용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저작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콘텐츠가 창작성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창작성을 갖춘 것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럼 창작성은 뭐냐? 창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소 한도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한도의 개성. 아주 뭐 뛰어난 개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한도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이것을 최소 한도의 개성이라고 합니다.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창작성이란 것은 남의 것을 안 베끼고 최소 한도의 개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기존에 똑같은 작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작품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창작을 했는데 우연히 창작을 하고 보니까 똑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 창작성은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는 저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희나라는 그 동화 작가의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그림책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스스로 그림책을 하나 창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구름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있는 분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 만약 내가 정말 그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나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정말로 모방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것이 나왔다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을 모방금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내가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을 먼저 창작을 했는데 누가 내 그림책과 똑같은 그림책을 하나 그 후에 창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작을 했는데 우연히 그게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즉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모방을 금지하는 권리이지 모방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은 특허법이죠.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모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적 아이디어, 즉 테크니컬 아이디어만 보호를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학적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구체화하면은 그 표현된 각각의 창작물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상,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허생전을 썼어요. 그러면 사상은 똑같아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사상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홍길동전과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것은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절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홍길동전을 썼는데 양반전을 쓴 사람에게 왜 내 사상을 모방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작권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특허에서는 아이디어가 같으면 그 아이디어를 뭘로 표현을 했든 간에 그것은 전부 동일한 발명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발명.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